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가 되는 가정주부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이라 저에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딸만 둘이 있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정확히 말해 일란성 여자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저는 이분 늦게 태어나 동생의 운명을 갖게 되었어요. 저와 언니는 생긴 건 판에 박은 듯 똑같았지만 성격은 그렇지 않았어요. 언니는 공부도 잘하고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고3까지 학기마다 반장과 정교회장을 할 정도로 튀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와 반대로 공부보다는 노는 것이 좋아 매일 노느라 선생님께 혼이 나는 그런 쪽으로 튀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특히 저희 엄마는 쌍둥이 자매에게 늘 한결같이 차별을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너는 매번 그 모양이야? 네 언니를 봐. 공부도 잘하고 여기저기서 칭찬만 듣고 살잖아. 근데 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정말 자식은 딱 한 명만 낳고 살고 싶었는데 넌 태생부터가 내 인생의 걸림돌이다. 지금 다시 떠올려봐도 너무 화가 나네요. 제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그리고 설령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말을 자식 앞에서 하다니 아무리 친엄마지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더럽고 치사해서 저도 언니처럼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어차피 같은 DNA를 물려받았을 텐데 저라고 못할 거 없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요, 확실히 공부는 타고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해도 성적을 떠나 저는 공부에는 영 재미와 소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하겠지만 성적표 나오는 날이 제일 싫었어요. 그날은 틀림없이 엄마에게 차별받고 상처받는 날이니까요. 그런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저희 언니가 딱 그런 과였어요. 언니는 어릴 때부터 한결같이 욕심이 많았고 부모님 혹은 모든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 했어요. 심지어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아니 그 밖에도 늘 자기가 저보다 좋은 걸 가져야 직성이 풀렸어요. 차별하는 엄마와 엄마가 차별하는 것을 부추기며 즐기는 언니. 정말 환상의 조합이며 끔찍한 콤비였어요. 한 번은요, 시험을 마친 어느 날이었는데 언니가 저에게 시비를 걸며 말 같지도 않은 궤변을 늘어놓았어요. 야, 너 이번에 성적 좀 올랐냐? 맨날 그렇게 싸돌아다니고 놀기만 하면 나중에 뭐 먹고 살래? 내가 이분 먼저 태어났다고 언니 노릇하느라 힘들어 죽겠다. 웃기네. 언니 네가 무슨 언니 노릇을 하냐? 어머머, 내가 왜 맨날 죽어라 공부하는 줄 알아? 너나 나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좀 잘나야 하지 않겠어? 둘 다 별 볼 일 없으면 되겠냐고. 근데 왜? 맨날 잘해야 하는 건 항상 나일까? 네가 영 싹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맨날 죽을 둥 살 둥 공부하는 거 아니야. 언니 맘 좀 알아줘라. 아, 그러셔? 근데 왜 내 눈에는 성적표 나오는 날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지? 그렇게 내 생각을 한다면 다음 시험은 좀 망쳐주던가. 전교 100등 정도 하면 내가 고마워할게. 생각하는 거 하군.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네가 뭐 영원히 고등학생인 줄 알아? 이게 다 미래에 대한 투자야. 지금은 다 같은 출발선에 있는 것 같지만 졸업만 해봐. 그때부터 미래 길이 확 갈리는 거지. 전교 100등? 웃기고 있네. 너랑 나부터도 당장 먹고 사는 수준이 달라질걸? 저는 아무리 언니가 맞는 말을 할지라도 늘 언니가 얄미웠어요. 잘난 척 하는 것 같아서 재수없었고요. 하지만 언니의 그 말은 묘하게 저를 자극했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언니와 비교당하며 차별을 당할 생각을 하니 진심으로 아찔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 제 미래를 위해 고민하기 시작했죠. 적성에는 맞지 않지만 공부를 했고 언니처럼 우수한 성적은 아닐지라도
고3 막판에는 제 인생 최고의 등수를 따내며 경기도에 있는 4년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경기도? 지금 지방대 가면서 대학 등록금을 달라는 거야? 서울도 아닌 그런 학교 가면서 너도 참 염치가 없다. 엄마, 경기도도 지하철 타면 다른 서울에 있는 대학이랑 비슷해. 그냥 한 번쯤은 잘했다고 말해줄 수는 없어? 잘해야 잘했다고 말을 하지. 네 언니를 봐라. 그 어렵다는 서울교대에 떡하니 수석으로 붙었잖아. 네 언니는 장학금 받고 입학을 하는데 넌 지금 그런 학교 가면서 돈을 달라고 하니? 내가 무슨 좋은 소리가 나와? 진짜 해도 너무한다. 무슨 엄마가 그래? 친엄마 맞아? 나도 아니면 좋겠는데 애석하게 맞아. 너랑 네 언니 똑같이 생긴 거 보면 몰라? 아무튼 엄마는 네 언니면 몰라도 네 등록금은 못 줘. 그런 줄 알고 재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던가 네가 벌어서 등록금 내고 그 지방대를 가던가 해. 무슨 이런 억지가 다 있을까요? 저는 대학에 붙고도 엄마의 이런 차별에 서럽고 화가 났어요. 하지만 엄마는 제 기분 따위는 안중에 없었고 언니의 교대 입학 축하로 몇 날 며칠을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친척에 엄마 친구에 동네 이웃까지 조금 오바해서 지나가는 동네 고양이도 저희 언니가 교대 수석 입학했다는 것을 알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그때가 오히려 맨날 공부 못한다고 엄마에게 구박받던 때보다 더 서러웠어요. 가족이지만 저는 가족 구성원에 없는 사람 같았으니까요. 언젠가 이 서러움을 갚아주리라 다짐했죠. 그리고 입학금 낼 돈이 없어 정말로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아빠가 회사 발령으로 중국에 계셨어요. 그렇다 보니 집에는 거의 오시지 못했는데 어떻게든 재수는 피하고 싶어 타국에 있는 아빠의 도움을 받아보려고 했지만 아빠에게 돌아온 대답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게 진작 정신 차리고 언니처럼 공부를 하지 그랬어. 아빠 생각에도 어줍잖은 대학에 돈 내고 다니느니 조금 더 공부해서 이름 있는 학교에 가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그게 지금은 잘 몰라도 너한테 좋아. 엄마가 다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니까 재수해. 생각은 무슨.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엄마 편만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한 줄기 희망이었던 아빠의 외면으로 철저하게 혼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부터는 마음속으로 그래 이렇게 된 거 내가 빨리 돈 벌어서 이 집을 나가고 만다 라는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독립할 그날만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죠. 그렇게 저는 재수 1년을 보내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붙었어요. 뭐 그렇다고 스카이 대학에 가는 기적은 없었지만 저는 제 스스로가 대견했는데요. 엄마는 이번에도 스카이가 아니라며 이 트집 저 트집을 잡더니 결국 등록금을 내주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왜 재수를 했는데 저를 세상에 낳아준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또 설마 하는 마음에 보험 든다 생각하고 재수하는 동안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좀 모아놨는데 아마 그 돈이 없었다면 저는 결국 대학 진학을 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제 힘으로 대학 4년을 마쳤어요. 학생 혼자의 힘으로 공부하랴 등록금 벌랴 지금 생각해도 어지간한 근성이 없다면 결코 졸업까지는 힘들었을 거예요. 비록 막판에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직장 다니면서도 빚을 갚아야 했지만 저는 대학 졸업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저의 근성을 알아본 교수님의 추천으로 졸업을 하기 전에 한 건축회사에 내정을 받아 곧장 사회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3년 저는 학자금 대출 상환과 독립이라는 그때 당시에 큰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집을 나오던 날, 그러니까 독립하던 날, 저는 그야말로 광복을 맞이한 독립군처럼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더 이상 차별 지옥에서 살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 얄미운 언니를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생각해보면 태어나서 그때까지 누군가에게 관심과 애정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칭찬과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제 마음속에 덜 자란 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덜 자란 마음은 운명 같은 한 남자를 만나면서 아이가 아닌 어른이 되었는데요. 예상하시겠지만 그 남자는 지금 저의 남편이에요. 저는 다니던 회사에서 협력업체와 일을 하다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인테리어 기사로 일을 하는 남편에게 그야말로 한눈에 뿅 하고 반해버렸어요. 남편은 대학 졸업도 하지 않고 20살부터 공사판에 구르면서 현장 일이라면 모르는 것이 없는 온갖 자격증과 경험으로 무장한 베테랑인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성격은 무뚝뚝한 편인 것 같았지만 츤데레라고 하던가요? 무심하면서도 세심하게 볼 건 다 보고 티내지 않고 주변 사람을 챙기는데 제 눈엔 그게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일념으로 회의를 마친 어느 날 제가 먼저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기 혹시 시간 괜찮으면 저랑 저녁 드실래요? 저녁이요? 왜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저녁 때 다시 올게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첫 사적인 자리를 가졌어요. 물론 남편은 사적인 자리라는 것을 모르고 나왔죠. 하지만 곧 제가 앞뒤 보지 않고 그쪽이 마음에 든다고 곧장 고백을 했고, 남편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며 당황했어요. 무뚝뚝한 사람이 당황하는 얼굴이란. 지금 생각해도 남편의 그때 모습을 떠올리면 웃음이 나요. 남편과 저는 3번 정도 더 만나고 일방적으로 술에 취한 제가 그동안 차별받으며 살아온 지난날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남편은 저의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저를 사랑해주고 예뻐해줘야겠다는 결심이 섰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제가 많이 불쌍해 보였던 거죠. 그래서인지 남편은 저와 연애를 하면서도 늘 저에게 모든 것을 맞춰줬어요. 그거 아세요? 원래 살갑고 다정한 사람보다 무뚝뚝한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 양보하고 맞추는 건 진짜 감동이라는 걸. 그래서 저는 프로포즈도 제가 먼저 했어요. 물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좋다고 했고요. 하지만 한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었으니 그건 제 평생 저한테 호의롭지 못한 저희 집이었어요. 대학도 못 나온 공사판에서 구르는 노가다꾼? 엄마,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뭘 포장을 해? 본질이 그렇잖아, 본질이. 설마 너 내가 허락할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 그래, 아빠도 이 결혼 반대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사람들은 그 사람 직업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 난 내 딸이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남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남자보다 제가 인정하는 남자랑 결혼할 거예요. 저 허락받으러 온 거 아니고 그냥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라고 알려드리러 여기 온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어머, 얘 좀 봐. 지 언니는 지금 변호사랑 결혼을 하네, 의사랑 결혼을 하네 하는데 넌 지금 누굴 데려와서 통보야? 저기 어머니. 어머니? 내가 왜 그쪽 어머니예요? 난 댁 같은 사위 볼 생각 없으니까 내 집에서 당장 나가요. 어따 대고 어머니래? 엄마, 사람이 그럼 안 돼. 엄마는 사람을 뭘로 판단하는 거야? 이 사람에 대해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냐고. 지 얼굴에 침 뱉는 것도 모르면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난 너 같은 딸 없다고 생각하고 산지 오래니까 네 마음대로 하고 살라고. 언제는 네가 내 말 듣고 살았냐? 어떻게 살든 상관 안 할 테니까 우리 집에 그리고 네 언니한테 피해나 주지 마. 알겠어?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마디만 할게요. 어머니 딸 진짜 훌륭하게 잘 컸어요. 성격도 좋고 능력도 좋고.
무엇보다 사람이 정말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잘 보이는 걸 정작 이 사람을 낳아준 어머님이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제가 다 마음이 아파요. 이 사람 말은 그렇게 해도 어머님한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나 참, 2번 말하면 아주 기어 오르겠네.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었음 그쪽 같은 남자를 여기 데려오면 안 되는 거라고요. 이젠 좀 내 말이 이해가 가요? 우리 애 그렇게 끔찍히 생각하면 그쪽이 헤어지면 되겠네. 엄마는 내가 본 어른 중에 가장 예의 없는 사람이야. 내가 결혼을 하건 말건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신경 끄고 그 죽고 못 사는 언니랑 잘 살아. 자기 일어나. 나가자 어서. 저는 그렇게 남편을 데리고 나와 자존심도 상하고 남편 보기 부끄러워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이 마음 따뜻한 남자는 그런 저를 품에 안고 한참을 괜찮다고 저를 위로하는데, 두고 봐. 나 보란듯이 잘 살아서 지금 엄마가 한 말 후회하게 만들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독을 품었어요. 그렇게 저는 저희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결혼을 했어요. 시댁은 남편이 할머니 손에 자라서 식구들이 거의 없었고, 시할머니는 그저 당신이 손자와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저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1년 정도가 흘렀을까요?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나와 독립을 했고 워낙 업계에서 일 잘하기로 소문이 난 사람이라 남편의 사업은 짧은 시간이지만 무섭게 성장했어요. 미리 계약한 것까지 합치면 연 매출이 30억은 넘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저는 잊고 살던 언니에게서 결혼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언니는 1년 만에 통화하는 동생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 결국 변호사랑 결혼하기로 했어. 의사는 퇴근 시간도 불규칙하고 응급도 많고 영 남편 구실은 못하겠더라고. 아, 그러셔? 무슨 고민을 1년이나 걸려서 하셨대? 근데 나한테 무슨 용건이야? 얘 좀 봐. 왜 이리 삐딱해? 그야 언니가 결혼하는데 동생이 결혼식에 안 올 거야? 언니 너는 내 결혼식에 왔니? 그게 결혼식이니?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자리지. 나는 가고 싶었지만 알잖아. 엄마가 한번 마음먹으면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는 거. 근데 네 남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찾아와서 너 좀 받아달라고 하도 애원하니까 결국 우리 엄마도 1년 만에 꺾이긴 하더라. 그래서 나한테 너 내 결혼식에 와도 된다고 전화래.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애원을 해? 어머, 몰랐어? 네 남편 사람 참 음흉하네. 넌 그런 사람 뭐가 좋다고? 언니, 함부로 말하지 마. 이미 우린 혼인신고도 마친 부부야. 그 사람 욕하는 건 내 욕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난 언니가 결혼식을 하건 돌잔치를 하건 절대 가지 않을 거니까 엄마 아빠한테 전해. 야, 네가 전해. 어디서 언니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리고 너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열등감도 그 정도면 병이야. 네 남편 간수나 잘해. 우리 집에 못 오게. 이런 말 미안하지만 나도 매제는 영 급이 안 맞아서 좀 그래. 이해해라. 저는 너 같으면 이해하겠냐? 그 소리를 하고 싶었는데 전화가 뚝 끊기는 바람에 마지막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 모르게 남편이 그렇게 계속 저희 집에 찾아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너무 충격이어서 그날은 회사 일이고 뭐고 그만두고 남편을 찾아 현장으로 갔었죠. 자기,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여기 뭣도 많고 위험해. 자기는 도대체 왜 나한테 말도 않고 우리 집에 갔어? 그것도 1년 동안이나? 어떻게 알았어? 언니가 전화했더라. 자기가 매일 와서 나 좀 받아달라고 애원했다고. 그게 자기가 평생 그게 마음에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그리고 지금이야 그렇지만 언제까지 가족들이랑 연 끊고 살 수는 없잖아. 자기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것도 나 때문인 것 같아서 싫어. 다 잘 되면 말하려고 했는데. 가만 보면 진짜 미련해. 어차피 우리 인정해줘도 우리 집 사람들 눈에 자기랑 나 성에 안 차. 변호사 사위까지 보는 마당에 내가 받던 차별 당신한테도 똑같이 할걸? 괜찮아. 난 당신만 내 옆에 있으면 다 괜찮아.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은 무조건 내 뒤에 숨어서 상처받지 말고
내가 해주는 것만 받아. 앞으로 절대 살면서 차별받느라 마음 아픈 일은 없을 거야. 아, 처형 결혼식 한다고 하더라. 나한테 모바일 청첩장 보내줬는데 우리 그날 거기 가서 오랜만에 식구들한테 인사하고 올까? 저는 언니가 모바일 청첩장을 보냈다는 소리에 하마터면 욕을 할 뻔했어요. 사람이 얼마나 염치가 없으면 이런 이중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엄마 자궁에서부터 함께한 제 쌍둥이 언니가요. 아무튼 그날 저는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언니의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그날은 엄마 아빠가 하객들 맞이하랴, 사돈 신경 쓰랴, 정신이 없어서 별 탈 없이 지나갔는데요. 문제는 언니가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부터 시작됐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저희 엄마는 아주 대놓고 변호사 사위와 저희 남편을 먹는 것부터 말투까지 차별했고 결정적인 말로 저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내가 정말 우리 큰 사위를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잘났어? 인물도 좋아, 직업도 좋아, 성격도 좋아. 정말 다 가졌잖아. 공사판에 먼지 먹고 구르는 누구보다 훨씬 고상하고 얼마나 좋아.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좋게 봐주시니까 제가 형님 보기 민망해요. 민망은 무슨, 내가 없는 말 했나 뭐? 그래, 자네 장모가 솔직한 사람이라 그래. 얼마나 좋으면 요즘은 그냥 눈만 뜨면 자네 얘기만 한다니까. 거참 질투나서. 아주 좋아 죽겠다는 단란한 풍경에서 철저하게 무시받고 소외되는 남편을 보니 저는 또다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형부를 좋게 봐주려고 해도 사람 됨됨이나 수입은 제 남편이 훨씬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로 당하지 말자 하는 심정으로 나서려고 하는데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냥 오늘은 참아. 너 형부 앞에서 우리 식구 망신 주고 싶어? 언니 남편만 중요해? 난 내 남편이 더 중요해. 잊었어? 네 남편이 자처했잖아. 이왕 잘 지내보자고 노력하는데 너도 협조 좀 해라. 너 그러는 거 네 남편 더 힘들게 하는 거야. 이분 먼저 태어난 것이 언니가 아니라 저였다면 저는 분명 난폭한 언니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 속도 모르고 남편이 저를 보며 괜찮다며 웃고 있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자기야, 그냥 우리 앞으로 여기 다시는 오지 말자. 나 친정 없다고 생각해도 괜찮거든? 나 자기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 정말 싫어. 누가 당해? 난 괜찮은데. 그리고 멀쩡히 있는 집을 왜 없다고 생각해? 나 같은 사람은 못 가더라도 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만 보면 저보다 남편이 더 독한 사람임이 분명해요. 도대체 어떤 멘탈을 가지고 있으면 저렇게 끄덕없을 수가 있죠. 하지만 아무리 우직한 남편이라도 저는 더는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에 남편의 위신을 좀 세워줄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요. 제가 답을 찾기도 전에 새로운 문제가 터지고 말았어요. 평소 저한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하지 않는 엄마였는데 어찌나 다급한지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다짜고짜 급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치선아, 큰일 났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 지금 니네 아빠는 쓰러졌고 이를 어쩌면 좋니? 경매?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단어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평소 그런 마음은 없었는데 정말 한 걸음에 친정집에 갔고 여기저기 압류딱지에 법원에서 날아온 듯한 서류까지 집이 아수라장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게 네 형부가 로펌에 다녔잖아. 근데 일만 죽어라 하고 돈도 얼마 못 받는 것 같아서 네 아빠가 네 언니 결혼 전에 사무실을 차려준다고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 뭐? 근데 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 언니랑 형부한테는 말했어? 이거 해결할 사람들은 언니랑 형부잖아. 지금 니네 언니네도 난리야. 네 형부가 승소하면 거액을 준다는 소리에 소송 하나를 맡았다가 지는 바람에 이 난리가 난 거야. 들어보니 영 될 것도 아니더만. 그 한심한 놈이 돈에만 눈이 멀어서
덥석 사건을 받은 거지. 그리고 여기저기 지 연줄에 돈 뿌리면서 작업하다가 아주 쫄딱 망했다는 거야. 거기도 그렇게 한번 소문이 잘못 돌면 손님도 뚝 끊기고 결국 문 닫았대. 이를 어쩌면 좋니? 저는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이미 저희 집에 돈을 받고 개인 사무실을 차린 형부가 결국 우리 집을 망하게 만든 꼴이었으니까요. 언니는 뭐래? 아휴, 뭐라긴. 자기라고 뭐 별 수 있냐고. 자기도 지금 돈이 없어서 해결을 못 해준대.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 연락을 다 했겠니? 네 아빠는 쓰러져서 병원에 있지. 경매한다고 서류는 날아오지. 엄마 좀 살려주라. 응? 저는 그 순간 생각했어요. 제가 꼬이고 못된 사람이라 그런지 언니랑 형부만 편애하면 믿고 살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부모님을 보자 내심 속이 좀 후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느끼시는 거 더 많이 그리고 더 절실히 느끼시길 바랬는데 그때였어요. 저희 회사에 일이 있어 갔던 남편이 제가 집에 급한 일이 있다며 친정에 갔다는 소리를 듣고 걱정이 돼서 허겁지겁 왔더라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 자네 왔는가? 무슨 일인데 이 딱지는 다 뭐야? 저는 하는 수 없이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혹여 이 바보 같은 남자가 나서서 해결한다고 할까봐 제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부가 다 알아서 한대. 그러니까 자기는 신경 쓰지 마. 알았지? 정말? 정말 형님이 알아서 하신대? 당연하지. 따지고 보면 이거 다 형부 때문에 생긴 일인데 형부네 집에서도 도와준다고 하니까 우린 걱정 안 해도 돼. 그럼 다행이긴 하다. 저는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저희 엄마는 제가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한 눈치였지만 제 눈엔 이번에도 마음씨 착한 제 남편이 어떻게든 도움을 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현장으로 먼저 보냈어요. 저는 엄마를 챙기고 아빠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하면서 남았죠. 그리고 저는 아이고 곡소리를 하는 엄마에게 모질게 말했어요. 엄마, 혹시라도 우리가 이 집 어떻게든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하는 거 아니지? 솔직히 까놓고 엄마가 나한테 그리고 저 사람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항상 차별하고 무시만 했지. 막말로 이 집도 엄마 큰사위 도와주려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기집애, 너 정말 못됐다. 너는 지금 이 판국에 그런 소리를 하고 싶어? 됐다. 어차피 기대도 안 했어. 노가다에서 먹고 사는 형편 안 봐도 비디오지. 내가 오죽 절박하면 썩은 동아줄이라도 그걸 알면서도 잡으려고 했을까? 엄마는 참 구제불능이야. 그럼 썩은 동아줄은 이만 갈게. 저런 못된 년? 그렇게 속 시원하게 집을 나왔어요. 하필 이런 순간에 그렇게 말하게 되어 마음속으론 유감인 부분도 있었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차별받고 커서 그런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을요. 다 뿌린 대로 걷는 거죠. 저는 그렇게 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가끔 경매 직전에 집이 어떻게 됐을까? 아빠는 병원에서 나오셨나? 뭐 이런 궁금증과 걱정이 들긴 했지만 남편 앞에서는 표현하지 않으려 했죠. 남편 역시 집에 대해 달리 묻는 일이 없어서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친정과 연 끊고 살자 하는 결심으로 제 인생을 살았는데요. 남편 회사에 갔다가 회계 업무를 맡은 남편 친구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어떻게 집 문제는 잘 해결됐어요? 그 친구 엄청 급해 보이던데요. 네? 그게 무슨... 부모님 도와드려야 한다고 1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찾아갔어요. 그 부모님이 재수씨 부모님 아니세요? 지방으로 출장 간 남편에게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부부라지만 그런 부모님을 두고 또 그런 큰 돈까지 쓰게 하다니 정말 창피했거든요. 대신 저는 그 길로 친정집에 쳐들어갔어요. 그놈의 집구석 모조리 다 엎어버리겠다는 결심으로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제가 친정집에 도착했을 때는 집을 그 지경으로 만들었던 언니와 형부가 집에 와 있었는데요. 언니랑 형부 참 뻔뻔하다.
어떻게 여기로 올 수가 있지? 얘, 너 또 무슨 말 하려고 왔어? 엄마, 결국 이 집 우리 그이가 해결해줬지? 당장 그 돈 토해내.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고. 왜? 어디 사채라도 끌어왔냐? 에휴, 그럼 그렇지. 어디서 그런 큰 돈이 났나 했더니. 엄마, 나 진짜 더는 안 참아. 그 사람이 나 몰래 자기 돈으로 이 집 경매 막아줬나 본데 나 절대 가만 안 있어. 그때였어요. 친구에게 회사에 제가 왔다가 잔뜩 화가 나서 돌아갔다는 말에 남편이 급히 저희 친정으로 왔더라고요. 자기야, 잘 왔네. 어디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내가 자네한테 사채를 빌려다가 도와달라고 했나? 장모님,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제가 말을 안 해서 화가 나서 그래요. 어머머, 간두커라. 사채 빌리고 집에다가 말도 안 했나? 그럼 내가 고마워할 줄 알았어? 엄마, 누가 이 사람이 사채 빌렸대. 이 사람 돈 잘 벌어. 그 정도 돈은 통장에 얼마든지 있다고. 그런데 난 이 사람 돈 우리 집에 10원 한 장 가는 거 싫거든. 나 그 돈 다 받아낼 거야. 돈도 그렇게 많은데 뭘 받아내? 가족끼리 돕고 살면 좋지. 맞습니다. 돕고 살아야죠. 야, 김우진, 당신 진짜 바보야? 당신이 나 몰래 당신 돈으로 우리 집 살려주면 내가 고맙다고 할 줄 알았어? 아니야. 난 그냥 자기가 끝까지 몰랐음 했어. 내가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장모님 말대로 가족끼리 돕고 살면 좋잖아. 저희 남편은 제 분에 악을 쓰는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본 저희 가족들은요. 저희 부부의 대화를 듣고 이제야 남편 벌이가 좋다는 것을 실감했는지 그 자리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 쐐기를 박았답니다. 똑똑히 들어. 내 남편이 사람 좋고 마음 좋고 이렇게 돈까지 잘 버는 사람이야. 그깟 변호사? 웃기고 있네. 나 이제 절대 가만 안 있어. 내 남편은 착한 사람이지만 엄마, 아빠, 딸 그리고 언니, 네 동생은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 알지? 이제부터 태도 바꾸고 이 사람한테 잘해줘. 만약 예전처럼 개무시하면 나 돈 얼마를 쓰더라도 이 집 명의 내 남편 앞으로 바꿔놓을 거야. 아, 아니다. 등신같이 사고친 건 형부니까 언니네가 엄마 아빠한테 돈 갚아. 엄마 아빠는 그 돈 내 남편한테 갚고 그럼 되겠네. 제 말에 부모님과 언니 내외는 서로의 시선을 피하며 헛기침만 해댔고 저는 이제 됐으니 그만하라는 남편에게 끌려 그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아직 분이 덜 풀려 남편에게 또 뭐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이 남자가 저를 품에 꼭 안고 이렇게 말했어요. 와, 완전 든든해. 내 와이프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야? 나 진짜 로또 맞았다. 뭐야 지금? 나는 지금 얼마나 쪽팔린데. 자기야, 난 있잖아. 자기를 만나서 세상을 다 얻었어. 그냥 일하는 거 외엔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던 나한테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로 비싸고 제일로 귀한 사람이야. 내가 얼마를 쓰더라도 턱없이 부족할 만큼. 저는 화를 내고 싶었는데 남편의 그 말에 눈물이 터져 나오고 말았어요. 이 무뚝뚝한 사람이 언제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 되었죠. 늘 억울했던 제 인생에서 남편은 세상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져다 붙여도 모자랄 사람임이 분명해요. 지금도요. 그 후 친정 부모님은 제 으름장에 그리고 남편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된 후로 남편을 향한 모든 대우들이 180도 바뀌었는데요. 우리 막내 사위 왔어? 힘들게 일하느라 고생이 많지? 내가 자네주려고 보양식 좀 만들었는데 어떻게 입에 맞을까? 감사합니다. 장모님이 만들어주신 건데 당연히 입에 맞죠. 장모님 말고 앞으로는 어머니라고 해. 아니, 엄마라고 해. 난 예전부터 자네를 아들처럼 생각했다니까. 우리 아들 같은 사이 왔어? 나랑 바둑 한 판 두세. 사람들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니. 저는 가식일지언정 저한테 잘해주는 것보다 부모님이 남편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니 몇 배, 아니 몇십 배가 더 좋았어요. 그리고 언니네는 결국 이혼을 했어요. 차마 그 언니 자존심에 우리 부부에게 굽힐 수가 없는지 그 길로 친정에 발을 뚝
끊었고 이제는 엄마 아빠한테 괘씸한 것이라며 욕을 들어먹고 있네요. 결국 언니와 제 처지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게 좋다는 건 아니고요. 엄마 아빠가 무엇 때문에 저와 남편에게 잘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할 뿐 절대 믿지는 않아요. 저희 남편만 빼고요. 저희 남편은 가식이나 많아 저희 부모님이 아들 챙겨주는 게 너무 좋다고 해요. 부모님의 빈자리가 큰 사람이라 더 그런 것 같았죠. 앞으로 좀 더 대우하라고 하려고요. 저한테 그리고 제 남편한테 그만한 자격은 있잖아요. 제 마음의 깊은 상처를 보듬은 마음 넓은 남편에게 오늘도 고맙고 이 사람을 내일은 더 사랑하며 살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관심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며 정말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